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2021년 체급별 챔피언 설명서입니다. 이번 영상 진행 순서는 가벼운 체급부터 무거운 체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라이급의 챔피언. 기본적으로 격투기는 중량이 높을수록 인기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예외의 경우로 패더급으로 시작한 맥그리거 같은 초대형 슈퍼스타가 있겠지만 맥그리거가 헤비급이면 더 빨리 더 잘 벌 수 있을 거란 예상. 아무튼 바꿔 말하면 체급이 낮을수록 인기와 스포트라이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인데, 여기서 잠깐 UFC 역대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은 9회 방어를 치른 조상필 씨도 아닌 10회 방어를 치른 앤더슨 실바도 아닌 11연속 타이틀 방어를 성공한 플라이급의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역사에도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패권을 차지하며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었던 플라이급의 생태계를 초전박살내버립니다. 그런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뉴페이스가 들어오는데, 바로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라는 빛나는 커리어를 가진 슈퍼 엘리트 레슬러 헨리 세우도. 물론 그 헨리 세우도도 이미 완성이라는 단어보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당시의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1차전에서 서열 정리를 당했지만, 타격에 깨우침을 얻은 듯 눈부신 발전으로 드미트리우스 존슨을 판정으로 제압하게 됩니다. 자, 플라이급 생태계 파괴자이자 역대 최고의 완성형 챔피언이었던 존슨을 판정으로 제압한 헨리 세우도? 그렇습니다. 세우도 역시 또다시 플라이급 생태계 파괴를 반복. 그러다 위체급의 벤턴급도 먹더니 이룰 거 다 이루고 은퇴.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 현재 챔피언 PK 레드입니다. 키 165cm, 평체 68kg에 비시즌 무게는 74kg까지 나가며 체급에 비해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평체로 감량폭이 상당히 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PK 레드는 생애 첫 타이틀전을 감량 실패로 인해 논 타이틀 경기를 치러 챔피언까지 가는 길을 잠시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튼 역대 플라이급 챔프 중 가장 많은 9개의 너그아웃을 기록. 킥보다는 펀치의 비중이 높은 강력한 펀처이자 그라운드 상황에서마저도 적극적으로 서브미션을 노리는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동안 플라이급에서 보기 힘든 화끈한 마무리가 가능한 챔프로 가뭄의 담비 같은 챔프. 다음, 벤턴급. 역시나 플라이급과 같이 비교적 역사가 짧은 체급입니다. UFC가 WEC를 집어삼키며 생긴 체급이며, 당시의 벤턴급은 도미닉 크루즈 한 선수에 의해 지배당하던 체급입니다. 신이 내린 테크닉, 도미닉 크루즈. MMA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도의 테크닉을 자랑하던 선수이자 가장 유리 몸을 자랑하던 선수. 미친 테크닉을 상대로 부수고 본인의 몸도 부서져서 다음 상대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WEC 때부터 총 1117일 동안 챔피언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옥타곤보다 병원 침대에 오래 머물러 있기에 당연히 챔피언 박탈. 하여 실제로 체급을 지배하던 벤턴급의 브라질 폭군 헤난 바라오가 드디어 챔프에 오르게 되는데, 어림도 없지 백무이타이 장착한 딜라쇼 등장. 헤난 바라오는 이제야 공식적인 챔피언이 되었는데 영혼까지 털리며 그대로 나락. 딜라쇼가 미친 퍼포먼스로 다시 체급을 지배하나 했더니 어림도 없지 건강한 도미닉 크루즈 등장. 잃어버린 왕위를 도미닉 크루즈가 다시 가져가나 했지만 어림도 없지 초신성 코디 가브란트 등장.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때의 벤턴급은 경량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초초 테크니션들의 테크닉 경쟁으로 보는 눈이 즐거운 타이틀전들. 그렇게 초 테크니션 3강 중 마지막 승자는 딜라쇼가 차지했으나 양물 엔딩. 결론적으론 플라이급의 지배자 헨리 세우도가 월장하여 챔프를 먹고 은퇴. 남아있던 왕좌를 체급을 낮춘 조지알도와 페트로얀이 겨뤄 페트로얀이 차지하게 됩니다. 기존 벤터급을 나눠먹던 초테크니션 트로이카들이 서서히 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페트로얀의 강력한 빠따를 대항할 상대가 당분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타이틀전에서 강력한 빠따를 휘두르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강력한 빠따를 휘두르지 말아야 할 때 휘둘러서 의문의 챔피언 알저메인 스털링이 탄생. 알저메인 스털링은 벨트를 버릴 만큼 자존심에 금이 간 채 챔프에 등극한 상황. 물론 다시 죽고 바로 파티. 아무튼 현 벤턴급 챔프는 알저메인 스털링이며 모든 스탯이 골고루 좋고 체급 내 피지컬도 굉장히 훌륭한 완성형 선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능력이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안타까운 선수이며 다음 타이틀 방어전이 여러 의미로 기대되는 챔프입니다. 다음, 패더급. UFC 패더급의 역사는 조지 알도로 시작됩니다. 당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던 폭군 조지 알도. 조지 알도의 폭정은 5년 동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수로는 무려 1848일. 난폭하고 강력한 스트라이킹 능력으로 그동안의 상대들을 말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무력, 조지 알도. 그런 조지 알도의 폭정을 압도적인 조댕이로 농락하는 한 사내가 등장하는데, 바로 코너 맥그리거의 등장. 화려한 언변과 미친 퍼포먼스까지. UFC에서 슈퍼스타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인 코너 맥그리거가 조지 알도의 폭정을 13초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초신성에서 초슈퍼스타로 자리잡은 맥그리거의 패더급 통치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바로 상위 체급의 또 다른 상또라이 네이트 디아즈랑 야부리 배틀, 또 UFC 라이트급 챔프 진출과
메이웨더랑 야부리 배틀에 이은 복싱 시장까지 공략하는 등 패더급보다는 더 큰 시장으로 몸값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패더급의 남은 자리는 어찌저찌 상처만 남은 조지 알도가 가지게 됐고, 꾸준히 폼을 올린 맥스 할로웨이의 눈부신 성장이 조지 알도의 벨트를 다시 뺏고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량이 만개한 맥스 할로웨이는 왕자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위체급인 라이트급의 왕자까지 노리다 포이리에게 패배. 다시 패더급에 돌아왔지만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에게 2연패를 함으로써 패더급 챔피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여 현 패더급 챔피언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UFC 진출 이전 위체급인 웰터급에서 코리 넬슨에게 패배한 것 말고는 전승. 아무튼 다이어트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22승 중 11KO로 경량급임에도 놀라운 마무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점이라고는 체급 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이즈가 있지만 리치만 182cm인데다 앞서 말했듯 웰터급에서 무려 헤비급까지 뛴 경험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평체에서 나오는 완력으로 단점 등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레슬링 베이스의 선수들이 의뢰 그렇듯 전형적인 복슬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체급 내 최고의 복슬러인 체드 맨데스를 정면 대결로 잠재우는 데 성공하며 현 체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복슬러임을 증명한 데다 전형적이지 않게도 킥게임마저 어느 정도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하여 모든 전략을 이행 가능하며 그것을 뒷받침하고도 남는 미친 체력과 강인한 내구도 마저 챙긴 인상적인 챔프. 요컨대 완성될 수 없는 사이즈 빼고는 전부 완성된 궁극형 복슬러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다음 라이트급. 2001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긴 체급이지만 노잼의 노인기 체급이었습니다. 2008년 BJ 펜의 등장 전까지는 말입니다. 천재 BJ 펜이 상대를 실신시키며 패더급에 등장함으로써 경량급의 산소호흡기를 달았고, 지금의 경량급이 존재하기까지 BJ 펜의 공로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경량급 슈퍼스타 BJ 펜. 아무튼 라이트급 3대 챔프였던 BJ 펜은 812일 동안 챔피언 자리를 놓지 않았으며 위체급인 웰터급의 쌀배달부 매튜즈마저 잡아내며 2체급 챔피언이 되는 등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웰터급에선 패더급에선 5쌍둥이 프랭키드가 한테 자연스레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하여 라이트급은 프랭키드가의 화끈한 방어전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시 프랭키드가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라이벌 그레이 메이너드. 둘은 다리가 풀릴 정도의 펀치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지만 세 라운드마다 새로운 프랭키드가가 리필되는 바람에 메이너드의 패배. 이후 양팔에 한글을 새겨넣은 전사 벤 핸더슨의 등장으로 패권이 바뀌었지만 어림도 없지 인간상성 담당일진 안토니 페티스의 등장. 그렇게 긴 통치를 시작하나 했더니 어림도 없지 담당일진 도스아뇨스의 등장. 바닥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온 도스아뇨스의 미친 성장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라이트급 챔프가 또다시 바뀝니다. 전형적인 무에타이 베이스의 브라질 선수로서 높은 완성도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또 다른 브라질 폭군이 탄생하나 했지만 2015년 10월 1일 IVE 금지 발표. 정맥주사 금지로 인해 도스아뇨스는 체중 감량과 컨디셔닝의 맥을 못 추리며 경기력이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하여 벨라토르에서 활약 후 이적한 에디 알바레즈에게 1라운드 KO를 당하며 왕위를 내준 뒤 더 이상의 감량을 감당 못하고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챔프는 에디 알바레즈가 차지했지만 맥그리거가 라이트급까지 침공, 입만 산 것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맥그리거가 돈 좀 만지니까 경기를 안 합니다. 토니 퍼거슨이 잠정 챔프. 그렇게 통합 챔프전 상대가 기나긴 악연이었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였는데 퍼거슨이 부상, 하빕 대 퍼거슨 4차 파토. 아무튼 하빕이 통합 챔프. 이후 라이트급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빕이 합입해버렸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모조리 숙청. 1077일이 지나서야 은퇴 말고는 하빕을 막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후 현 라이트급 챔프 자리는 공석 자리이며 오는 5월 16일 마이크 챈들러와 찰스 오일베이라전에서 승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웰터급부터 헤비급까지는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